자,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빅뱅 이론에서부터 되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제는. 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중심에 원자 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 핵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이 되겠죠, 중성. 자, 그러면 다시 원자핵을 볼게요. 전자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가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가 되는데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오른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는 중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가 중성을 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중성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의 수는 또 뭐와 같냐면 원자 번호와 같아요. 수소 원자 번호 1번입니다. 그러면은 양성자의 수가 몇 개? 1개. 전자의 수 1개가 되는 거고요. 자, 리튬 원자 번호 3번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수 몇 개? 3개. 양성자의 수 3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원자의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보어의 물론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화학 1이나 화학 2에 들어가게 되면 현대 원자 모형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이렇게 위치가. 이 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껍질. 자, 이 전자는 원자핵에서 전자껍질. 자, 뭐 더 안 보이네요. 이렇게 칠하니까. 여기 좀 지워봅시다. 이렇게. 그냥 요걸로 이렇게 해볼까요? 전자껍질이라고 한다. 자, 전자는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껍질부터 차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치가 이미 되어 있지만 아래 그림 보면 사실 가장 안쪽에 있는, 여기가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껍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전자껍질부터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 채워지고, 꽉 찼으면 그 다음 채워지고, 이렇게 이제 안쪽부터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면 각 전자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 네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2개 들어갈 수 있고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요 전에 잠깐 얘기했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전자의 수,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바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일 때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8개의 전자가 존재했을 때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의 원자 모형. 그래서 원자 모형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자 번호, 수소. 여기 지금 3가지 예가 있는데요. 수소, 탄소,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원자 번호 각각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는 수소가 1번.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하나. 그럼 전자도 몇 개? 하나. 이렇게 되고요. 원자 번호 6번 탄소. 그럼 양성자도 6, 전자도 6.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 양성자 12, 전자 12 다 같다고 했죠. 이걸 그림으로 원자 모형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그려지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탄소는 6개이기 때문에 6개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셋, 넷,
5, 최종적으로 6개가 되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 12개지만 어렵진 않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 8개. 그러면 총 10개 그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2개 더 그려서 하나, 2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배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같은 주기,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껍질 수가 같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족 원소들은 전자 배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같다. 자, 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우리가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자, 같은 족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어요. 같은 족일 경우에 뭐가 같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1조 알칼리 금속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가 되겠죠. 1개. 그 다음에 17조 할로젠 원소에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됩니다. 7개. 그래서 그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소 여기 20번까지 한다면은 칼륨, 칼슘이 빠지긴 했죠. 하지만 수소 1번부터 아르곤 18번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을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려봅니다. 자, 수소 그려보고 헬륨 그려보고 아르곤까지 그려보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몇 개까지? 2개까지. 두 번째부터 몇 개까지? 8개까지 들어간다 하는 것들. 요 전자 껍질에 따른 전자의 개수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족 원소들을 보면 수소는 알칼리 금속은 아니지만 1족 원소를 보면 수소도 최외각 전자 하나, 원자과 전자 하나, 리튬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나트륨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바깥쪽에 있죠. 그럼 염소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같은 족이기 때문에 자,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족과 주기의 특징들, 그리고 주기율표는 무엇을 통해 배열했나? 예전에는 처음에는 멘델레예프가 상대적 질량에 따라 배열을 했지만 약간 주기성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했다라는 거. 자,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18쪽인 비활성 기체까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지 정리를 한다면 이 소단원 03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 교과서 52페이지고요. 개념 확인하기 문제가 두 문제 있어서 이 두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여 만들었다. 이거는 처음이죠. 처음 멘델레예프 처음이고 지금은 원자 번호에 따라 나열합니다. 자, 세로줄 족이라고 하고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자,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이 되겠죠. 같은 족.
자, 같은 종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리튬 조각을 넣었더니 물과 반응하였고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자,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얘가 뭐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염기성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염기성 같이 글씨가 써져서 다시 염기성. 자, 나트륨과 칼륨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리튬, 나트륨, 칼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 실험과 같이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내는 까닭을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직접 해보세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기 가운데 핵, 그리고 전자 껍질 그린 다음에 전자들 한번 그려봅니다. 자, 선생님은 요 앞에 있는 거 그냥 볼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없지만 얘네들의 최외곽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씩 한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단원이 끝나게 됐고요. 다음 단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04단원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03단원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주간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수행평가와 수행평가 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무사히 몸 건강히 몸 조심하시고 다음에 학교에 와서 만날게요.